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1번 부품도를 보면은 뭡니까? 먼저는 이 과제 도면에서 명시된 끼워 맞춤 허용차가 참 있었어요. 어디에요? 여기 아래쪽에 10H7 요거 제가 또 안 넣었어요. 자, 요거 요짝에다가 끼워 맞춤 허용차 마저 넣어 놓을게요. 자, 요거 더블 클릭 해가지고 H7 넣어 놓고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넣어 놨는데 이 9파이 여기에는 끼워 맞춤 허용차 넣을 필요 없죠? 그죠? 리모 공구가 리모가 6파이짜리였어요. 6파이짜리였고 요거는 가공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순풍 아래로 그냥 순풍 칩이 그냥 쑥 빠지게 구멍을 더 넓혀 놓은 것 뿐이에요. 얘는 끼워 맞춤 허용차가 적용되는 자리 아니에요. 요거는 끼워 맞춤 허용차가 적용되는 자리죠. 세트로 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죠. 거칠기랑 끼워 맞춤 허용차는 세트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기준 구멍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H7 그죠? 그래서 얘는 H7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야기 됐고 요쪽은 암나사 보니까 이거도 치수가 틀렸죠. 본체에서 요거 파이 10으로 넣어 놓으면 안 되죠. 자, 요게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고정축 5번 고정축이 들어가는 암나사죠. 요거 우리가 앞전에 이 고정축을 깎아서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얘는 일반 나사가 아니라 가는 나사로 적용할 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얘는 M10 곱하기 1이 돼야 될 자리네요. 자, 그러면 이 10파이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또 웍스에서 치수 넘어온 거 믿고 있다가 또 큰 코 빠질 뻔했어요. 자, 요렇게 M10 곱하기 1로 얘는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치수가 들어가야 될 게 어디가 끼워 맞춤 허용차나 그런 것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뭐 요 정도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요거 4 맞아요. 우측면도의 4 요거는 서포트하고 1번 베이스하고 조립하기 위한 암나사 자리죠? 요거 그냥 4로 있으면 안 되는데 요거도 바꿔야겠네요. 그죠? 얘는 몇으로 가야 돼요? 2 곱하기 두 군데고 M4 그죠? 요거 가는 나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영씨 오케이? 준호 오케이?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 2 곱하기 M4 요거 고쳤고 정면도에서는 M10 곱하기 1로 요거 가는 나사 적용하는 거 바꿨고 또 저면도 쪽에는 끼워 맞춤 허용차로 파이 12의 H7 요거 잡아놨고 그러죠? 요렇게 다 확인이 되셨으면 자 3번 서포트 부품을 봅니다. 3번 서포트 부품의 선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랑 한번 맞춰 보시도록 하세요. 먼저 3번 서포트에서 주투상도는 얘죠.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얘가 주투상도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중심선을 좀 만들어 볼게요. 중심선이 뭡니까? 평면도 쪽이나 우측면도 쪽은 웍스에서 좀 넘겨왔어요. 저는 이 중심선을 카피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중심선을 편집할게요. 여기 있었네.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중간점에다가 갖다 놓고, 자, 이 중심선을 로테이트 카피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고 얘를 갖다가 카피해서 이 두 개의 중심선을 카피해서 자, 요 짝에다가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심선이 떨어진 거 이거는 그냥 붙여줘도 되겠네요. 얘는 조인 명령으로 연결해 줄게요. 조인 명령으로 두 개를 연결해 줄게요. 조인 해갖고 연결해 놓고, 자, 중심선들은 좀 브레이크로 잘라 볼게요. 브레이크로 좀 잘라 놓고, 이쪽은 뭐 안 잘라도 되겠다. 자, 그러면 치수 원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요것도 요 중심선의 끝점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고, 요거는 됐고, 자, 20이라는 16하고 8이라는 치수의 치수 원점들이 좀 정리될 필요 있어서 조절했고요. Y방향으로 정리했고,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보니까 이 20이라는 치수가 이 중심선의 끝점으로 또 원점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5, 8이라는 치수의 원점이 마음에 또 안 들어요. 치수 원점들이 5, 8이라는 치수가 이쪽 두 개가 있는데, 요것도 좀 끝으로, 왼쪽도 끝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기 끝점으로 옮겨 놓고요. 웍스에서 넘어오면서 이 치수 원점들 좀 정리 잘 되면 좋은데 좀 짜증 나네요. 5, 8이라는 치수하고 나니까 3, 1이라는 요 치수의 Y방향으로 위쪽에 있는 치수 원점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끝점으로 요거 조절했어요. 보이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치수 원점들이 좀 이상한 게 또 보이는데, 조그만 못따기에 대한 치수 4와 44라는 거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 4라는 치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보자면 이 4라는 거에 요 치수 원점이 여기에 놓여야 되죠. 그리고 44라는 치수의 치수 원점도 여기에 놓여야 되죠. 44. 자, 두 개의 치수 원점들을 좀 조절할게요. 아이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요건 따로따로 잡는 게 낫겠네. 44. 요거는 간격을 조금 띄워놓고, 자, 4라는 것도 요거 정리가 됐고, 자, 요렇게 두 개, 4와 44를 좀 정리를 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4라는 거는 못따기에 대한 치수였죠. 자, 요거 그대로 요렇게 놔두면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온 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요렇게 C, 4, 요렇게 많이 갔죠. 요 선형치수 4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4 곱하기 45도, 요거를 뒤에다가 추가해 놔주면 45도 못따기로 여기가 설명이 돼요. 자, 오늘은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4 곱하기 45
디그리, 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어떻게 넣나요? %, D.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정면도에서 이상한 부분은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요한 거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나사에 대한 중심선이 빠져 있죠. 1번 베이스 부품과 조립하기 위한 나사 자리에 대한 중심선이 이 정면도에도 투상이 돼야 되죠. 중심선으로. 그죠? 그런 면에서 이 평면도의 센터에서부터 요거 땡겨 올 수가 있겠네요. 카운터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카운터보.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중심선으로 땡겨 와야 되죠. 자, 평면도에서부터 센터에서 잡아가지고 땡겨 줍시다. 직교를 켜고 자, 얘네들은 중심선으로 매치 프로퍼티를 미리 시켜 놓을게요. 자, 요거는 요렇게 두 개의 선은 평면도의 카운터보 자리로부터 끌어 당긴 거예요. 얘는 브레이크로 좀 자르면 되죠. 요렇게 좀 자르면 되죠. 브레이크로 잘라 놓을게요. 월요일이라 혀가 꼬이나? 자, 요렇게는 이제 투상을 위한 뭡니까? 카운터보에 대한 투상을 위한 중심선이 참고가 됐어요. 이거 빠지면은 1점씩 감점이죠? 그죠? 이거 안 넣으면 1점씩. 두 군데 다 안 넣었다 치면은 2점 감점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집어넣고, 또 봅시다. 이 정면도 쪽에 가는 실선 정리할 게 있죠? 뭡니까? 요게 7번 제품 고정축이 들어갈 앞나사 요거 가는 실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요거 가는 실선으로 바꾸고 180도 로테이트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정면도에서 빠진 거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치수는. 그죠? 자, 그러면 우측면도의 치수들이 좀 많으니까 우측면도로 좀 건너뛸게요. 우측면도에서 보면은 8파이하고 4하고 4.5하고 얘네들은 카운터 보호에 대한 치수들이네요. 근데 이거 한 개가 아니죠. 한 군데가 아니죠. 두 군데죠. 두 군데라는 표시는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8파이에 표시해야 돼요? 4.5파이에 표시해야 돼요? 아니죠. 먼저 가공하는 게 뭐예요? 4.5파이 드릴구멍이죠. 그죠? 그러니까 4.5에다가 곱하기 2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아이고 이렇게 파이 4.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량 표시될 거는 없고 4라는 치수하고 23이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는 연관되는 치수들이죠.
그러고 28하고 34하고도 요렇게를 깎아내는 것에 연관되는 치수들이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내는 치수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왜? 여기에 전체적인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깎아내는 가공 치수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요 치수가 나오죠. 자, 여기는 치수를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중복이 돼요. 그러고 이 전체 치수를 표시해 놨으니까 요것도 46 표시해 놨으니까 가공하는 거리값들 나와 있으면 여기도 치수 표시 안 해줘도 되죠? 중복 치수 피해서,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치수들에서 이상한 거는 이제 좀 정리가 됐으리라 보고 요거 선 위치만, 치수의 위치만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동일선상으로 요렇게 두 개의 4라는 치수하고 28이라는 치수를 동일선상으로 좀 정리를 해놨고, 평면도 쪽으로 가볼게요. 아, 참, 여기서 그 가는 실선 정리할 거 우측면도에서 빠질 뻔했네. 여기 부분 단면도 경계하고 해칭선하고 가는 실선으로 바꿔야 되겠죠? 요거 가는 실선들로 바꿔놓고, 보이죠? 요거. 자, 그러면 평면도로 갑니다. 평면도에서 먼저 중심선부터 잡아볼게요. 이 중심선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로테이트 카피 샥 돌리고, 또 이쪽에도 중심선 요렇게 갖다 놓고 조인으로 연결하고 막 그렇게 또 가볼게요. 자, 카피. 자, 너무 기네. 브레이크로 좀 잘라 놓고, 이제 단축키 일일이 말 안 해드려도 알죠? 자, 중심선 요거 잡아서 센터 기준으로 여기에 센터에 또 맞춰 놓고, 얘네들은 조인으로 아예 연결해 버리는 게 좋겠어요. 보기 편하게. 물론 이제 가까운 구멍에 간격이 가깝다 그럴 때는 중심선을 이렇게 잘라놔도 누가 봐도 알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이거 홀의 간격, 구멍의 간격이 가까울 때는 중심선들을 잘라줘도 됩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중심선들을 끊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중심선에 맞춰서 치수 원점들을 조절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구나. 요거는 여기 중심선의 끝점에다가, 자, 이렇게 중심선의 끝점들에다가 원점들을 맞춰서 끝점으로부터 1mm 떨어진 요것들은 정리가 됐어요. 됐죠? 자, 위쪽으로 가서 파이 8 요거 틀렸죠? 자, 요거는 그 제품 고정축 7번 부품이네요. 7번 부품 제품 고정축 요거를 꽂는 것인데, 과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 고정축은 기성품으로 된 볼트를 사다가 그냥 꽂는 게 낫겠죠? 이거 일일이 깎는 거는 가공비가 더 들어가겠어요, 그죠? 치공고는 저가로 만들수록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얘는 기성품 볼트를 그냥 쓴다고 보면 8파이가 아니고 그냥 얘는 M8로만 가면 돼요. 깎아서 만드는 볼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였죠.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널링 부분 이것도 용접해서 붙이고, 요 밑에 요렇게 돌출된 요것도
빠찌 갖다가 깎아가지고 용접해서 붙이고 요렇게 쓰자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면에서 요거는 그냥 볼트 사다가 잘라가지고 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얘는 가는 나사 적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M8로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M8로. 자, 그러면 요거는 M8, 앞나사는 M8. 가는 실선 적용해야겠네요. 부분 단면도에 가는 실선 경계도 적용하고요. 자, 이게 또 고민이 생기는 게 하나 있죠. 파이 12가 들어갈 자리가 요거죠. 드릴 부시가 들어갈 자리 맞나요? 자, 이 드릴 부시는 우리가 깎아서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깎아서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시가 들어갈 구멍은 요거 구멍은 H7로 기준 구멍으로 보면 되겠네요. H7 기준 구멍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럴 때 이 부시를 우리가 작동하는 건 아니었어요. 과제도면서 이 부시를 작동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이 부시를 작동하라라고 과제가 나왔다면 이 부시를 작동하라라고 과제가 나왔다면 물론 이거 선반으로 깎아서 만들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끼워 맞춤 호용차나 뭡니까 기하공차에 대한 것들은 규격에 나와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뭔 이야기예요?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 잠깐 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40항부터) 42항부터 있죠. 42항 넘어가기 전에 41항 보면은 고정부시 쪽에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의 고정부시 요것만 참고할 줄 알아도 돼요. 칼라 없음의 경우 이 안쪽 부시의 내경에다가 데이텀을 잡아라 돼 있죠. 그리고 외경에다가 뭐를 적용해라 돼 있어요? 동축도 또는 동심도를 적용해라 라고 돼 있죠. 만일에 이 부시를 내가 그 과제도면으로 작도해서 제출해야 된다 할 때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기계제도 규격 41항에 있는 얘를 참고하고 그리고 얘에 대한 동심도를 적용하는 것도 그 내경 D1의 치수에 따라서 이거 6파이였으니까 이게 리머가 들어가는 6파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8 이하로 해가지고 어이씨 동심도 공차값 다 명시가 돼 있네요. 편하죠? 여담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부시를 작성하라 라는 게 나왔다면 요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간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파이 12 얘는 H7 요렇게 끼워 맞춤 모형차 정도는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뭡니까? 서포트 부품에서 치수들이 빠지거나 문제 있는 부분들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거칠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칠기를 생각해 보는데 얘에서 부시가 들어갈 자리 정도는 우리가 거칠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평면도 쪽에 파이 17H7 여기에 들어갈 부시는 위치 결정이 돼야 되고 또 리머라는 공구가 요 부시의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칠기가 어때야 좋겠어요? Y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Y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부시가 안 빠지고 잘 붙어 물론 요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이쪽 방향에다가 세트 스크류 같은 거 하나 꽂아주면 딱 좋겠는데 세트 스크류를 요 방향에서 딱 고정하게 하나 해주면 부시가 안 빠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부시를 마치 중간 끼워 맞춤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중간 끼워 맞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빠질 위험이 좀 있어요. 그런 거로 여기에다가 세트 스크류 M3 정도는 하나 생각해 주는 게 설계상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승희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빠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일단 우리는 답안만 작성하면 되니까 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부시에 대해서는 중간 끼워 맞춤 정도 적용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억지 끼워 맞춤, 심하면 억지 끼워 맞춤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도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거칠기 Y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거칠기 Y로 적용될 부분이 그거 하나가 있겠고 자, 이 서포트는 또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측면도 과제 도면의 우측면도를 좀 볼까요? 요 면하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 면들은 어떤 거칠기가 좋을까요? X. 그래요. 1번 베이스 부품에 대해서 볼트로 이렇게 체결되고 있어요. 볼트로 체결되고 있다. 그러면 거칠기 X로 보자는 거죠. 그죠? 자, 이 두 군데를 나타내는 것은 거칠기 X로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서포트 부품에서 요런데 나머지 면들은 W로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겠네요. 다 나는 베이스 부품처럼 X로 갈래. 뭐 그래도 괜찮아요. 단가는 좀 올라가겠지만. 자, 그러면 W하고 X, Y 중에서 X와 Y를 도면에 표시할 거칠기라 생각을 했어요. 자, 서포트에 Y 표시할 자리는 자, 이렇게 파이 12H7 요 치수였으니까 요 치수를 좀 스트레치로 늘려놓고 3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이 짝에다가 갖다 놨어요. 여기가 파이 12H7 여기가 거칠기 Y가 적용될 자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X를 표시해 보도록 할 텐데
거칠기 x를 표시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우측면도 여기에 거칠기 x 표시할 자리가 많네요. 좀 전에 이야기한 요 면하고 요 면이 베이스하고 조립될 자리고 여기가 거칠기 x라고 봤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치수는 23과 4라는 치수의 보조선 요 두 군데죠. 예. 여기가 맞나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말고. 달라면. 맞는데? 아, 맞다. 그죠? 베이스 부품도 두께가 23으로 되어 있던가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베이스 부품도는 24. 가만 이게 왜 약간 다르지? 잠깐 1mm 깎여 있죠? 24에서 1mm 이렇게 깎여 가지고 조립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23이 맞아요. 자, 그러면 23이라는 요 치수에다가 거칠기 x를 9시 방향에 있는 요거 하나 잡아놓고 요 치수 보조선이죠? 요 치수 보조선이 이 깎은 이 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라는 치수에서도 요 치수 보조선이죠? 여기에다가 거칠기 x 역시 또 잡아야 되죠? 이해되셨죠? 빛이 다 확인하셨나요? 네, 요 두 군데 잡아 놓을게요. 9시 방향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 찍어 놓고 12시 방향에 있는 x를 이 짝에다가 찍어 놓고 자, 그러면은 얘에서는 거칠기 표시는 나머지는 W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 X로 통일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W로 가도 나머지 면은 W로 가도 상관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카운터 보호 치수들도 다 W 표시해야 돼요. 그죠? W로 가공되는 게 카운터 보호 맞죠? 드릴 구멍 맞죠? 그러면서 나머지 면들도 이 W로 퉁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표 거칠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저는 요거를 참고해서 쓸게요.